태극권과 트램펄린의 차이는 태극권이 운동 방법뿐 아니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지금 뷰리블 큐 읽고 있습니다. 지금 명상이 주는 건강에 대한 그 내용을 기공이나 태극권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이런 면역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태극권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다. 태극권을 하는 사람들은 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몸 주변의 에너지를 움직이는 일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야기의 힘 또한 치료의 일부다. 병명을 짓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고, 의사들의 병상 매너, 환자에게 병명을 설명하는 일, 그리고 병을 다루는 일, 중요하다. 다른 예를 보자. 최근에 건강진과 정진과 관련해서 비종교적인 형태의 명상인 마음 챙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1979년 매사추세츠 의과대학교의 존 카바친, 그의 아버지는 면역학자였다. 개발한 마음 챙김 명상은 순간순간의 깨달음을 주기 위해 주의를 한 곳으로 모으는 기술을 사용한다. 코미디언이자 작가이자 마음 챙김 전문가인 루비 왁스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 챙김은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다.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일 때의 부정적인 생각은 잠잠해진다. 총 3,515명의 참가자들을 검사한 47건의 실험을 검토한 결론은 마음 챙김이나 스트레스와 불안과 우울증과 통증의 부정적인 효과를 실제로 퇴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효과는 크지 않지만은 항우울증제로 볼 수 있는 효과와 대체로 유사하다. 마음 챙김과 항우울증 직접 비교한 임상 실험 결과 둘 다 만성 우울증을 겪는 환자의 상태가 비슷한 정도로 호전이 되었다. 태극권과 마찬가지로 마음 챙김을 실행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코르티솔 수치를 떨어뜨려 결국 면역기를 증강시킨다고 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16년 총 1602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한 20건의 실험 분석은 바로 이러한 가설을 테스트했다. 마음 챙김은 실제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보이는 염증의 일부 표지자를 약화시키고 특정 T세포의 숫자를 늘린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다른 기준들, 가령 혈중 사이토카인이나 항체 수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 그렇다. 마음 챙김의 연구가 마음 챙김은 실제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염증의 일부 표지자를 약화시키고 특정 T세포의 숫자를 늘린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다른 기준들, 가령 혈중 사이토카인이나 항체 수치는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 실험자들은 다음 같은 결론을 내렸다. 마음 챙김 명상이 면역계 역학에 긍정을 미친다는 점을 과정해서는 안 된다. 동일한 결과가 더 축적되고 추가 연구가 실행될 때까지 신중해야 한다. 사실 마음 챙김이 코르티솔 수치에 영향을 끼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실험자들마다 상이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마음 챙김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도이다. 그렇게 태극권이나 마음 챙김이 면역기를 증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를 찾아내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에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끌어낼 만큼 대규모의 임상실험을 해보려면 대략 4천만 달러가 필요하다. 제약회사들은 잠재력이 보이는 약물에 대해서는 그렇죠. 연구를 하지만 이런 데 대해서 그에게 돈이라도 검증 실험에 선뜻 투자할 수 있지만 이런 데서는 누가 투자하겠나 이 말이죠. 콜티솔 그리고 그 파생물질의 의학적인 중요성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몸과 뇌와 행동이 각각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하는 문제에는 아직 파악해야 할 게 훨씬 많다. 분명 면역계는 몸과 다른 유기체 간의 상호 관계의 영역일 뿐 아니라 몸과 정신 그리고 신체적인 안녕과 정신적인 안녕 간의 상호작용의 영역이기도 하다. 게다가 면역계는 우리를 태양계와도 이어주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시간 및 공간과 면역계와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그래요. 볼 것이다. 자, 한 사람의 고유 역사를 담은 면역계. 우리의 삶은 낮의 빛과 밤의 어둠을 통해서 시간과 엮인다. 지구에 반복되는 자전으로 우리는 자결하는 태양과 텅 빈 어둠을 번갈아 가며 만난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거의 모든 것들은 24시간의 주기를 따르며 우리는 환경의 예측 가능한 진동에 맞춰 생활의 리듬을 조율한다. 사실 동물과 식물, 박테리아의 균류를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이 동일한 리듬,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25여 전의 생명계에 확립된 리듬에 따라서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의 유전자와 단백질과 세포, 조직의 활동 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밤과 낮의 주기뿐만 아니라 신체 각각의 활동은 자체의 특징적인 주기를 갖고 있고 이 때문에 인간의 몸은 마치 파도가 출렁이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온갖 종류의 부침을 겪는다. 인간의 몸이 가장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지는 시각은 새벽 2시다.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때는 4시 30분,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최고점에 이르는 것은 아침 8시 30분이다. 반응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각은 오후 3시 30분이며 혈압이 가장 높을 때는 오후 6시 30분이다. 성관계를 맺기 가장 좋은 시각은 명백히 밤 10시다. 우리 몸이 지닌 일상의 리듬은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끼친다. 근로 중에 사고는 밤 시간대에 더 자주 일어난다. 차량 충돌 사고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시각은 새벽 3시경이다. 체르노빌 핵 참사와 엑선 발테이즈 유조선 기름 노출과 같은 심각한 재난도 밤에 일어나는 경향이 크다. 수술 결과 또한 하루 중의 시간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환자들은 치료, 가령 마취제 투여가 시작되면 오후에 문제가 더 많이 생긴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심각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술 후에 고통이나 통증이 약간 증가하는 정도에 그친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 이면에 숨겨진 근본 원인을 확실히 알기란 쉽지 않다. 가령 수술의 성공이나 실패 여부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스트레스나 피로도, 특정 시간대의 고난이도, 수술 스케줄, 환자의 치료 수용 능력의 변화, 혹은 수술하는 의사의 생체 리듬이 초래하는 각성 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루 중에 특정 시간이 직접적으로 면역기에 영향을 끼치는지의 여부와 그 방식을 검증하려면 이러한 많은 변수를 제거해야 한다. 결국 그 번거로움 때문에 과학자들은 대부분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
감염에 대한 생쥐의 면역 반응이 하루 종의 감염 시간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증거가 많다. 생쥐는 야행성 동물이다. 생쥐가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킨 것은 아침 10시에 살모넬라 박테리아를 주입받았을 때다. 이 시간대는 생쥐가 비교적 일찍 일어날 때다. 이들의 활동 시간대인 밤 10시에 박테리아 감염을 시킬 경우의 면역 반응은 아침에 비해서 감소한다. 또 다른 실험에서 폐렴 박테리아에 감염된 생쥐는 아침에 가장 강력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 생쥐의 면역계 전반 아니면 최소한 특정 유형의 박테리아에 반응하는 힘은 이들이 자고 난 다음에 낮 동안에 더 강력하다. 넓은 범위에서 인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간의 면역계 또한 휴식 시간대인 밤에 더 강력해진다. 인간의 면역계가 밤 시간대에 가장 강력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장에서 살펴본 대로 면역 억제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밤 동안 낮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많은 유형의 면역 세포가 밤 시간대에 혈액 속에 더 많이 흘러다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수 면역 세포의 경우에 완전히 반대인 경우도 있다. 가령 일부 유형의 T세포의 혈중 수치는 낮 동안이 더 높다. 따라서 면역계의 활동이 밤에 더 많다거나 낮에 더 많다는 식의 이분법은 정교함이 떨어지는 섣불은 일반하다. 별로 효과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성을 기해서 말하자면 인간의 면역계는 밤과 낮에 각각 다른 상태에 있다. 우리의 면역계가 이런 식으로 진화한 것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우리 몸을 공격하는 세균에 대처하기 위해서일 수가 있다. 가령 질병을 유발하는 수많은 모기는 주로 밤에 활동하므로 모기에 물리는 인간의 면역계 또한 모기가 옮기는 말라리아 기생충과 그 외에 다른 세균을 밤에 활발히 처리해야 이득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일부 모기는 낮에 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가령 댕기열과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 그리고 아시아에서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 중에서 일부는 낮이나 황혼역에 사람을 문다. 인간의 면역계가 낮과 밤의 상태를 바꿔가며 상이한 유형의 세균과 싸운다는 생각은 직접 검증하기 쉽지 않다. 심지어 생체 시기가 몸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다른 생명체의 몸을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하는 기생충은 모기가 그 생명체를 물어 자신을 수송해 주어야 원하는 생명체 속으로 들어가 기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생충은 밤 시간대 몸의 변화를 피부에 모여 모기의 도착에 대비하기 위한 신호로 이용할 수 있다. 칠면조에서 발견되는 조류 기생충은 곤충에게 발견되기 위해 칠면조 몸속에서 자리를 바꿔 다닌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의 면역계가 낮과 밤에 다르게 행동하는 현상을 설명해 줄 또 하나의 가설은 한 과학자의 말대로 그저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틸 베네베르크라는 연구자의 말대로 수면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잘 깨어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면역계는 어떤 특별한 이점 때문에 낮과 밤에 다르게 반응하도록 진화한 것이 아니라 몸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도록 24시간 주기로 진화한 부작용의 산물일 수도 있다. 오늘날의 대체적인 합의는 우리의 유전자 전체 중에서 10에서 15%는 낮과 밤에 따라서 활동을 달리한다는 것이며 이는 주로 몸의 신진대사를 조율하기 위한 것이고 그 결과 면역기를 비롯한 신체 과정 전체가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정도다. 이러한 변화가 면역 자체를 이롭게 하는 쪽으로 진화해 왔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건 이러한 변화는 많은 결과를 초래한다. 가령
폐 기도에 돌연 염증이 생겨나는 천식 증상은 밤에 더 흔하며 천식으로 인한 돌연사는 대개 새벽 4시경에 발생한다. 요산결정이 관절이나 힘줄에 쌓일 때에 원치 않는 면역 반응이 나타나 생기는 관절 부위 염증인 통풍 또한 밤 시간대에 악화된다. 반면에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들은 관절이 경직되는 증상이 아침에 더 심해진다. 밤 동안에 면역을 자극하는 사이토카인이 쌓이는 반면에 억제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는 작용 때문이다. 면역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질환들도 영향을 받는다.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은 편두통은 대개 낮의 특정 시간대에 주로 발생하며 흔히 아침에 가장 심하고 치통이 가장 심한 시간대는 밤 9시경이다. 돌연한 심장사는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에 더 많이 일어나며 축두엽 간질로 인한 발작은 오후 3시에서 저녁 7시 사이에 빈번하다. 용컨대 많은 질환의 증상들은 밤이나 낮의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지만 각각의 현상이 어떻게 이러한 영향을 받는지 알려주는 단순한 규칙은 전혀 없다. 그저 다르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생체 시기를 조절하는 각각의 메커니즘. 우리 몸의 24시간 주기는 생리작용을 이루는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측면이라 여기에 교란이 생기면 해로울 수 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시차 증후군은 피로감 이상이다. 시차 증후군은 몸이 빛과 어둠, 활동과 휴식의 새로운 스케줄에 적응해야 하는 데서 생긴다. 한 실험에서 반복되는 시차 증후군을 생쥐에게 유도했다. 방법은 이들의 낮 시간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열흘 동안에 이틀에 한 번 8시간씩 앞당기는 것이었다. 그 결과 지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시차 증후군을 겪는 생쥐의 몸에서는 종양의 성장 속도로 빨랐고 따라서 암에 대한 생존율도 감소했다. 인간의 경우 장기적인 야근은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이러한 연관성이 밝혀져도 구체적인 규제나 지침은 나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결과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야근을 한 사람들에게서 유방암 위험이 증가한 것은 30년 이상 야간에 일을 한 사람들에게서만 명백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운동 부족 같은 다른 요인 또한 병의 증가에 유의미한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야간 근무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보다 통제된 상황에서 알아보기 위해 피험자들을 수면 습관이 10시간씩 지연되는 환경에서 6일 동안 지내게 했다. 이러한 조치로 지원자들의 면역계는 어떤 부분은 변화했고 다른 부분은 변화하지 않았다. 가령 면역계 세포가 사이토카인을 제대로 분비하는 시간은 바뀌었지만 또 다른 유형의 면역세포는 여전히 밤 시간대의 혈액 속에 더 많았다. 이렇듯이 복잡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몸에 존재하는 시간 체계가 한 가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몸속에는 여러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간다. 대부분 이 시계들은 서로 동일하게 맞춰 있으나 각각의 시계마다 자체의 메커니즘이 있어서 독립적인 리듬으로 돌아간다. 생체 시계 중에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정처 시계는 뇌 아래쪽의 시상하부 속에 약 2만 개의 신경세포다. 이것은 눈에서 직접 신호를 받는다. 눈 뒤쪽에 위치한 수백만 개의 빛 감지 세포들 간상체의 수상체라고 하는데 이들이 외부 세계에서 모자이크 조각처럼 들어온 상을 포착해 모아들여 시각을 제공한다. 그런데 시상하부 속 정처 시계는 어떤 다른 것에 맞춰져 있다. 1991년에 진행한 실험은 두 눈이 외부 세상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는
받았을 때 보이는 것만 전달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시사했다. 간성체와 초상체가 고장나 장님이 된 생제도 빛과 어둠의 주기에 따라서 생체의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당시 영국의 공립대학인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이를 발견한 러셀 포스터는 이것으로 간성체와 초상체와 다른 유형의 세포가 눈 속에 있는 게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세포의 목적은 세계 속 대상의 상을 형성하는 눈의 작용을 돕는 게 아니라 단지 얼마나 많은 빛이 존재하는지에 대해만 감지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수용체를 통해 생체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기성과학계는 포스터의 가설에 다음과 같은 반응을 내놓았다. 이봐요. 우리가 눈을 연구해온 세월이 자그마치 150년이요. 그런데 당신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엄청난 걸 놓쳤다고 말하는 거요? 제 정신이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제출한 포스터의 지원금 신청서는 거절당했다. 언젠가 한 번은 그의 발표 중에 하나를 듣고 있던 관객 중 하나가 실없는 소리라고 고함치며 발표장을 나가버린 적도 있었다. 그러나 포스터는 친구인 찰스 다윈의 가설을 옹호하기 위해 19세기 내내 기성과학계와 싸운 토머스 헨리 헉슬리의 이야기에서 위안을 얻었다. 결국 헉슬리가 살았던 시절에도 그렇듯이 포스터의 가설에 유리한 쪽으로 증거가 쌓여갔다. 과학계는 눈 뒤쪽에 있는 소수의 세포들이 시각 대상의 상을 형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의 밝기, 내가 24시간 메트로놈으로 사용하는 정보에 반응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의 생각을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나는 포스터의 생각이 옳다고 입증한 직후에 1999년에 그를 만났다. 당시 나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 있는 그의 연구실 2층 위에 새 연구실을 꾸리고 있었다. 그의 조언은 가능하면 연구 자금을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 그 중에 일부는 아주 긴급한 연구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떤 신청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포스터는 자신의 가설을 결국 입증해낸 경험 덕분에 안에서 너를 들여놓아 줄 때까지 그 망할 놈의 문짝을 끊임없이 두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라고 말하곤 했다. 포스터가 발견한 대로 시상하부 속 시계는 눈 속의 특별한 세포에서 신호를 받지만 이 작용이 몸의 리듬을 모두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시상하부 시계는 지휘자로서 관현악단 단원들의 조화로운 연주를 책임지지만 연주자들은 우리 몸의 유전자와 단백질이 증감을 되풀이함에 따라서 각자 자신의 시간을 지키고 있다. 심지어 핵이나 유전자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적혈구조차도 외부 신호 하나 없이 수일 동안 활동을 변화시킨다. 야근자들의 문제는 이들의 활동과 소화와 수면 시간이 바뀌면서 다양한 조직과 장기에서 돌아가는 시계가 영향을 받는데 뇌 속의 중추 시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낮과 밤의 빛의 어둠에 맞춰 돌아간다는 것이다. 지휘자와 관현악단의 조화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다. 가령 우리 몸의 시계 전체가 바뀌어 새로운 24시간 주기에 적응하면 시차 증후군은 사라진다. 그러나 야간 근무에 몸이 적응하는 간단한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일부 조직과 장기에서 돌아가는 시계가 늘 시상하부의 시계와 맞지 않아 버리기 때문이다. 음.